우리 시장 얘기,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 포함해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하이닉스 실적 나왔고 잘 나왔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있고 뭐 간밤에 미국 시장도 괜찮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은 뭐 네. 어쨌든 이제 뭐 되게 불확실성이 많았는데 한국 증시는 이제 그동안 보면 되게 그 미국이 좀 빠질 때도 잘 버텨줬는데 네. 어제 이제 미국에서 뭐 중국 관세 좀 협상하겠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2,500을 넘었고 오늘 이제 미국도 다시 이제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좀 이제 안정감을 찾고 있다. 이제 트럼프랑 그 시진핑이 전쟁만 하다가 이제 뭔가 좀 협상, 아직은 뭐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티격태격은 하죠. 자존심 싸움은 하는데 이게 어쨌든 관세 전쟁보다는 이제는 뭔가 관세율을 낮추자는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이제 시장은 확실히 좀 안도감을 좀 찾고 있다. 우리가 뭐 100% 지금 뭐 그 방향성이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닌데 최악은 좀 지나갔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랑 이제 금값을 보는데 네. 오늘 금이 급락하고 달러가 또 급등을 했어요. 이 얘기는 시장이 지금 정상화된다는 얘기죠. 미국을 좀 미국 자산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구나. 위험 쪽으로. 네, 그래서 지금 네. 금값 떨어진 건 뭐 금 투자하신 분들은 좀 속상할 수도 있지만 금값이 떨어지고 다른 자산이 올라간다는 게 지금 정상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뭔가 이제는 좀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어떤 합의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좀 오래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다는 건 일단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게 네. 그냥 이거 왠지 좀 트럼프의 말장난 아니냐. 자꾸만 그러니까요. 말이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 시황 딱 정리하면서 느낀 게 네. 자꾸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자꾸 베센트 장관이 자꾸만 보입니다. 이분이 보이면 시장이 올라요. 근데 이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나타나면 증시가 또 화를 냅니다. 빠져요. 정확하게 역할을 좀 나눈 건가요?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네. 달래줄 필요가 있을 때는 베센트 장관만 지금 나오죠. 러트닉 상무장관이 아예 언론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요즘에. 예. 네. 그 얘기는 트럼프가 이제 시장 지금 당분간 좀 챙기겠다는 얘기죠. 근데 좀 어느 정도 또 회복이 됐는데 러트닉 장관이 나온다. 그러면 또 긴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미의 인간 예, 지표인가요? 그러니까 인간 지표가 돼버렸어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고 실제로 네. 또 트럼프한테도 많이 이제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월가의 좀 충격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이제 베센트 장관이 당분간은 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안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그러면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2,520선 강세 마감을 했고요. 미국 시장이 2% 빠질 때 우리 시장 괜찮았거든요. 잘 네네. 버텼어요. 근데 2% 올랐는데 우리는 이제 1%대 네. 오르면서 나름 잘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아니 뭐 네. 올해 우리나라는 플러스 스윙이래요. 그래요? 너무 강한 상승이고 아마 다들 이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선두권이거든요. 좀 네. 상승률이 이런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하셨을 거예요. 특히 코스닥이 좀 그런가요? 네, 코스닥은 지금 그 4월 2일 날 그 이제 상호관세 발표한 날 이후로 상승률은 코스닥이 전 세계 1등이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좀 강한데 그 이유가 있죠. 이제 반작용이죠. 작년까지 너무 안 좋았잖아요. 한 2년간. 그 반작용이 있고 미국은 정반대죠.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반작용으로 빠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관세 부과가 옛날에는 우리나라한테 큰 피해를 줬는데 지금 당장은 딱 생각해 보니까 항상 이게 주식시장 상대평가거든요. 미국 소비자가 제일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미국 기업하고 당장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돈을 빼버린 거죠. 그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하이닉스까지 실적 보면 시총 상위 기업들이 지금 놀라운 실적을 잘 냈어요. 나와요. 그리고 네. 삼성전자도 뭐 이후에 어찌됐건 뭐 약간 뭐 갤럭시 판매가 좀 성금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1분기 스타트를 되게 아주 가볍게 좀 끊어줬잖아요. 되게 잘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1분기 기업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지금 실적들을 또 내주고 있고 거기에 항상 그렇지만 대선 모드로 가면 어쨌든 뭐 선심성 정책이긴 하더라도 경기 부양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다 또 추경 얘기 나오죠.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았고 또 늘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지금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주가를 계속 방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한국 증시가 그냥 단순히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게 지금 작용을 하면서 주가지수 오르는데, 다만 이게 관세 정책이 끝난 건 아니니까 뭐 한계는 있겠죠.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확실한 건 2,500 이하는 진짜 단단해지고 있다. 더욱더 그거는 좀 명확하게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방이 굉장히 단단해진 건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적 좀 볼까요? 앞서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57% 영업이익이 늘었고요. 7조 4,405억 원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한 6조 7천억 원 정도여서, 근데 이거 7조 때 찍으면 굉장한 거다 했는데 네.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전에 이제 실적 발표하기 며칠 전부터 7조 얘기가 좀 이게 뉴스에 나오기 맞아요. 시작하더라고. 네. 그래서 아, 이거 더 잘 나오겠다. 보통 발표 전에 올리면 더 잘 나옵니다, 보통. 근데 지금 예상대로 훨씬 더 잘 나와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삼성전자를 완전히 이겨버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 입장에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 돼야 되겠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계속해서 2분기 연속 좋은 좀 실적을 내면서 확실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검증됐다. 지금은 어쨌든 삼성보다는 좀 우위에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물론 관세 영향을 아직은 안 받았기 때문에 뭐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나온 실적을 보니까 여전히 HBM 쪽에서 수요 좋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HBM 수요가 올해 2배 이상 성장할 것 같다. 그러니까 관세랑 좀 무관하게 2배 성장할 것을 이번에 좀 전망을 했던 것 같고, HBM4도 지금 3월 달에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사, 아마 엔비디아에도 공급을 한 것 같아요. 샘플, 이게 이제 완성품보다는 샘플을 일단 공급해서 아마 테스트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어쨌든 이제 PC 쪽 AI PC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교체 수요가 나오지 않겠냐. 윈도우 10 이제 업데이트가 올해 10월에 종료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랑 맞물리면서 PC 쪽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요즘에 뭐 갑자기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데이터 센터 줄인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이번에 그 나온 실적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AI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하이닉스가 누구보다 잘 알겠죠.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 지출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또 신규 스마트폰의 AI 성능 개선이 교체 수요를 또 촉진할 것 같다. 그리고 제일 안 좋았던 게 낸드인데, 낸드도 물론 수요는 좋지는 않대요, 아직까지는. 근데 공급을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공급에 의한 시장 개선 예상.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적인데 뭐 이 낸드는 아직은 좀 수요가 부진하더라도 공급이 주니까 어쨌든 올라가고, D램 같은 경우는 수요도 좋고 네. 공급도 그렇게 크게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반도체 이 메모리 업황이 이게 주가만 보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실적이 좀 얘기해주고 자신감 있다. 있는 네. 좀 실적 발표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님, 우리 시장에서 한국 증시에서의 실적이라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와도 이게 이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작용될 때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네. 아니 뉴스에 판다는 건 미리 선반영돼서 올랐을 때 얘기고, 근데 그런 게 뭐 없다?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도 요새 네. 관세 때문에 엄청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이닉스 지금 이제 뭐 우리 프리마켓 지금 열렸잖아요. 지금 네. 보니까 1.82%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거래가 되는 거 보면 뉴스에 지금 팔만한 주가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23만 원, 4만 원 정도까지 뭐 올라가서 뭐 정고점 부근이면 좀 팔 수도 있는데, 지금은 최근에 주가가 워낙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일단 전망도 괜찮았어요. 전망 자체도. 그리고 지금 그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보면 여기서 뭐 세론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자리 아닌가. 오히려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주식 팔았는데 맞아요. 하이닉스, 어제 또 삼성바이오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이 두 개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아침에 매수를 해준다면 결국 세론이 아니라 결국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외국인들 순매수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측은 굉장히 뭐 힘들지만 어쨌든 오늘의 좋은 뉴스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이사님은 조금 네. 더 높게 보고 계시네요. 그 외국인 매수 말씀해 주셨으니까 최근 시장이 좀 단단한 가운데서도 외국인 매수는 좀 아쉽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언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런 이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 근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미국이 안 좋아서 파는 게 가장 명확한 그림인데 근데 달러가 약하면 보통 한국을 과거엔 좀 샀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매도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업들 뭐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IT, 아마 네. 관세에 대한 부담을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마 좀 파는 것 같고 또 네. 장기적으로 투자했던 곳에서도 일단 현금화 해놓고 나중에 상황 좀 보고 대응하자 뭐 이런 물량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확하진 않지만 아직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점점 어쨌든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는 거 보면서 오늘 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잘 나온 걸 보면 아마 외국인들로 조만간은 좀 돌아서지 않을까. 근데 외국인이 들어오면 지수가 급등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안 파는데도 한국이 버텼거든요. 그럼 들어오면 이게 한 번 더 이제 오를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또 쫓아가면 지금 또 왜냐면 외국인들이 바닥에 다 던져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참 매매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단 주식시장 자체 위로 좀 가락률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언제쯤 들어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뭐 실적 발표 관련돼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네.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의 또 관계 이슈잖아요. 지금 프리마켓 말씀해 주신 한미 반도체도 지금 뭐 4%대 오르고 있거든요. 최근 요 관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 또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거 같아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비전이죠. 하나비전이 그 하이닉스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할 걸로 봤고 왜냐하면 이원화 할 수밖에 없어요. 하이닉스는 당연하죠. 한미반도체 100% 끌려다니기 싫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워낙 장비 기술이 좋으니까 채택을 했던 건데 갑자기 이제 하나비전에 어쨌든 선택이 됐죠. 그래서 공급망을 이제 늘리는구나. 네, 늘리는 네. 거죠.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겁니다. 네. 어떤 회사도 이 단일 고객, 그러니까 단일 벤더랑은 거래를 안 해요. 무조건 두세 개 늘리게 돼 있는데 시간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하나비전 물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모르겠어요. 한미반도체가 기분이 나빴던 건지 제가 모르지만 뉴스를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고자세로 나간 거예요. 가격 올리겠다. 그리고 엔지니어를 빼버리겠다. 거기 이제 AS 해줘야 되거든요. 장비를.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놀란 게 아니 이 한미반도체 자신감이 지금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게 갑가을의 위치가 좀 바뀐 건가? 그리고 너무 충격받으니까 충격이라는 게 뭐 나쁜 뜻에서 충격이 아니라 아니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이닉스한테 저렇게 대들 기업이 있나 지금? 장비사 중에 전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미반도체 장비를 안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일 수도 있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주가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감의 표출이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이 최근에 주가 폭락할 때 한 20억 정도 또 샀어요. 자기 주식은. 계속 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이제 이 분쟁 뉴스 나오고 한 며칠 후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에 공급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 삼성과 접촉 중이다. 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오히려 하이닉스가 이제 더 약간 이제 자신감의 이유가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가 네. 이거 뭐지? 약간 이럴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에도 저런 네덜란드 ASML 같은 회사가 하나 있었구나. 그 정도로 참 각 같은 을이구나. 그걸 좀 느꼈고 우리가 근데 이게 기사만 보고는 명확히 알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사를 토대로 그냥 유추한 거예요. 유추했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저만큼 고자세로 나간 건 야, 하이닉스 너네 아니어도 우리 더 비싸게 팔아줄 고객사 있다. 이런 걸 좀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하나비전도 들어왔지만 한미반도체도 결국 하이닉스랑 거래를 계속 할 것 같고 이걸 계기로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더 좋아진 게 가격 올리면서 그 다른 고객사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 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금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급하게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유추지만 그런저런 해석이 또 가능하다. 네. 근데 분명한 거는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두 회사가 이제 합작해서 HBM을 만든 거잖아요. 장비를 이제 들여다가 한미걸. 근데 전 세계 1등 먹었잖아요. 어쨌든 실적도 삼성은 이렇게 안 됐고. 잘 나오고. 그것만 봐도 한미반도체 기술이 대단하다는 건 우리가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증권주가 뭐 조용히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지금 지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죠? 주가 그러니까 상승. 요새 뭐 네. 신고가 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아니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전 세계 시장이 안 좋은데 근데 이유가 있죠. 이제 증권주가 지난 몇 년간 빛을 전혀 못 봤고 근데 PF 문제가 되게 컸어요. 그게 이제 주가를 눌러버렸거든요. 또 터질까봐. 근데 최근에 금리 낮아졌죠. 대형 회사들은 현금도 많은 편이고 PF 관리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에 부동산 경기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증권 업종에 대해서 이제 하방은 단단해졌다 이렇게 본 것 같고 또 거기에 최근에 변동성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거래가 느는 거죠. 네, 그래서 해외 주식도 여전히 많이 하시지만 국내 주식 거래도 좀 늘면서 좋아졌고 또 대체 거래소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거래 시간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도 증권주한테 좋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이제 이재명 지금 전 대표가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장 유력한 이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계속 상법 개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법 개정되면 증권주가 제일 수혜거든요. 이 자본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신주권 같은 경우가 이제 감액 배당 예를 들면 이제 배당 받을 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배당 그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저번에.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증권주는 배당 많이 주거든요. 근데 세금까지 안 낸다? 이런 이제 배당주에서도 또 매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마지막으로 관세랑 또 약간 무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종 자체가. 그래서 이 대안주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증권주가 좀 최근에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증권 대 한가운데 계시니까 누구보다 분위기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 뭐 저희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뭐 진짜 그 한 지난 몇 년간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확실히 벗어나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내수 부양 때문에 국내 소비주도 또 덩달아서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분기 GDP가 지금 역성장을 냈거든요. 발표가 됐는데 뭐 이런 부분도 경제 지표 입장에서는 쇼크지만 아까 이사님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보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중국 부양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좀 들썩인다 하지만 네. 우리의 부양도 더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네. 지표가 오히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안 좋을 건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안 좋지만 네. 결국 안 좋다는 거는 이제 이 정부의 시각을 더 이제 급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 12.2조가 이제 잡혔는데 아마 국회에서는 더 증액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고 지금 더 늦기 전에 더 올려야 되겠다. 아마 그런 그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표 자체는 당연히 부담이지만 오히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부양 아마 그 의지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네. 그리고 이게 뭐 GDP라는 거 어차피 지나간 이슈입니다. 이게 뭐 지금 우리는 벌써 지금 4월 이제 5월 다가오는데 1분기 GDP는 결국 3월까지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만큼 한국이 좀 안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를 좀 기대하면서 지금 남은 건 이제 정치권에서 결국 얼마만큼의 추경이나 이런 적극적인 부양 의지가 있느냐 요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양 때문에 뭐 국내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먹고 마시는 뭐 이런 쪽도 좀 괜찮다. 이거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그리고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중국의 부양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기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전에 이렇게 부양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다 자급자족하거든요. 대부분 자기가 만들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제품들이 힘을 예전보다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석유화학, 롯데케미칼도 옛날 같으면 저렇게 중국이 대규모 부양하면 주가가 엄청 오르거든요. 근데 오르다 말아버려요. 왜냐하면 석유화학도 그냥 자기네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다 하니까 한국이 중국 부양한다고 해서 뭐 스마트폰이 더 팔리는 것도 또 아니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일부 부품은 좋죠. 근데 그게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중국 본토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것보다는 그건 이제 제한적이니까 결국 어제도 제가 기사 보니까 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 간에 항공편이 되게 많이 늘었대요. 입국자도 엄청 늘고 그 얘기는 뭐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소비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한국에도 좀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렇죠. 3분기에 이 부총리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해주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중국 관광객은 올해 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 아닌가, 더 많이 오는 거. 그러면 그들이 한국 와서 돈 쓸 게 뭘까?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올리브영 다 가잖아요. 그럼 올리브영 하면 CJ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와서 그 뭐 있죠? 그 이제 이 피부과 같은데 요즘에 피부과를 그렇게 또 많이 많이 들어가요. 간다고. 예, 그러니까 한국에 좀 오면. 여행이 네. 그 가격이 싸니까. 그럼 관련된 뭐 스킨 부스터라든가 보톡스라든가 그쪽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와서 이제 돈 쓰면 보통 이렇게 부가가치세 또 환급해 주니까 환급해 주는 그런 것도 좋을 수 있고, 호텔도 잘 되겠죠.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잘 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들어와서 중국인이 돈 써서 잘 될 게 뭔가, 저는 그쪽을 좀 바라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출보다도 네. 뭐 에이펙으로 주석이 오고 네. 관광이 좀 더 많이 오고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많이 그죠. 사갈. 그들이 와서 돈 네. 쓰면 그것도 수출로 잡히거든요. 서비스 수출. 그래서 중국인이 많이 오면 지금 우리 내수 너무 안 좋잖아요. 일단은 어떻게든 많이 오게 만들어서 돈을 좀 이제 이 지갑을 좀 풀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래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하방은 강해진다는 걸, 굉장히 좀 단단해진다는 네. 걸 확인하고 있는 요즘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상승폭을 키워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결국 외국인한테 달려 있는데, 외국인이 그렇죠. 만약에 좀 들어온다면 네. 상승폭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다만 이제 트럼프 정책이 지금 이제 그 보니까 2, 3주 안에 그 중국과 네.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는 좀 재조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도 약간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국내 증시도 더 위가 좀 열릴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관세 부과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보유는 계속 하시되, 뒤늦게 좀 이렇게 저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저번에 2200선까지도 한번 보고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주가라는 게 또 트럼프의 그 변심에 의해서 한 번씩 흔들릴 수 있거든요. 진짜 그 배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갑자기 러트닉 장관이 나오기 시작한다. 또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또 기회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좀 시장이 신경질 낼 때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고, 지금은 또 분위기 좋아 보이니까 이제 이거 좀 사야 되나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좀 한 발 물러서자, 저는. 예, 이렇게 좀 역발상 전략이 필요하고, 다만 기업은 별개입니다. 주식시장과 기업은 좀 별개로, 아직도 뭐 이렇게 못 오른 기업들이 있고 뭐 나아질 기업들이 있다면 그건 시장과 별개로 또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이렇게 대응을 잘 하시되, 너무 오른 기업이나 또 주식시장이 이렇게 뭔가 좀 분위기 좋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안도할 때 오히려 좀 또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뒤늦게 쫓아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그 관세 협상 시작되잖아요. 이런 이슈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관세 협상에서 이제 어떤 의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아마 LNG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일본도 이번에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예, 그래서 한 번에 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번엔 그거죠.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알아내야죠. 그거 보고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그 의중을 아는 거, 그걸 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언급이 되는 섹터, 주가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예.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